박사님 박사로 맞이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른들 영어 쪽으로 드디어 이제 거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 셈이죠. 그래서 인터넷 영어 학습 사이트를 만들면서 이제 책도 내고 이렇게 됐죠. 당신이 영어를 못하는 24가지 이유라는 제목을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럼 좀 찔려 하시더라고요. 자기 얘기 같다. 24가지? 더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 하시고. 오늘의 제목이 영어 학습에 관한 불편한 진실. 영어 학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배워야 된다는 데 대한 맹신 같은 게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두뇌인데요. 사람의 언어 능력을 이제 관장하고 또 언어를 습득했을 때 저장하는 부분이 측두엽입니다. 근데 이 측두엽은 만 7세부터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만 7세 전에는 영어 할 필요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황당할 수가. 그럼 수많은 영어 유치원들 뭐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이걸 알아내게 된 데는 아이들이 사실은 그 증인이 되어 주었는데, 그러니까 외국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만 7세 전에, 만 7세 직전에 모국으로 귀환한 아이들 되게 많아요. 초등학교는 모국에서 다니게 하겠다는 부모들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태어난 나라의 말이 모국어겠죠?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 3, 4개월만 지나면 그 모국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걸 발견한 거예요. 완전히. 정말 깡그리 사라집니다. 그게 이상하잖아요. 불과 한 서너 달 전까지 그렇게 유창하던 말을 초등학교 좀 다녔다고 완전히 까먹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 그 두뇌의 변화가 그게 있다는 거. 축두엽이라는 부분이 생겼다, 없었다. 이 이론은 제가 직접 바로 옆에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제 아들을 독일에서 낳는데 만 7세 전까지 독일에서 살다가 정말 초등학교 입학 2달 전에 귀국했습니다. 독일어가 모국어였죠. 저랑 독일어로 소통이 됐고, 그래서 얘가 초등학교를 다닌 지 한 3개월쯤 됐을 때 제가 독일말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저한테 반문했죠. 한국말로. 아빠 그거 독일어야? 정말 완전히 까먹는 거예요. 그렇게 유창하던 독일어가 완전히 사라지는 장면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두정엽이 있잖아요. 여기 두정엽. 이게 공부를 관장하는 머리입니다. 학습. 이 부분도 만 7세 이후에 생성됩니다. 짠! 이게 무슨 뜻이죠? 그 전에 공부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안 하면 걔네들 뭘 할까요? 전두엽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침팬지 앞이마가 사람 이마처럼 생긴 거 봤나요? 걔네 뒤로 확 넘어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가. 왜냐하면 전두엽이 없기 때문에. 전두엽이 뭐 하는 곳이냐면 사람다운 부분을 만드는 곳이에요. 도덕성, 사회성, 착한 부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애를 전두엽이 생성되고 있는 동안에 학습을 시키잖아요. 두정엽이 있어야 감당이 되는 걸 시키거나 축두엽이 있어야 되는 걸 감당을 시키면 전두엽 생성이 잘 안 돼. 또 이런 주장들이 있었어요. 나이가 들면 언어 습득이 힘들다. 그걸 이제 크리티컬 에이지라고 해서 그 시기가 지나면 잘 안 된다. 그게 사춘기 나이인데 보통 만 12세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외국어를 못 배워야죠. 근데 그 이후에도 외국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배우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제 책을 읽은 독자 중에는 69세 할머니가 한 분 있었는데요. 8개월 만에 저한테 강연 끝나고 영어로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8개월 만에. 또 이 사람이 한국에도 왔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가정 단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이주한 가정을 다 이제 모집단을 만들어서 조사를 했는데 한 집안에 외국어 가장 빨리 배우는 나이는 중학생. 2등 한 사람이 어른들이에요. 이 박사의 결론은 어른들이 중학생하고 같은 환경에 놓인다면 가장 빠를 것이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중학생들보다 어른들이 모국어를 잘해요. 그렇지 않나요? 중학생들보다 어른들이 훨씬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바탕이 탄탄해. 그래서 만약에 어른들이 중학생처럼 학교 다니고 그 나라 말로 수업 듣고 숙제하고 그래야 된다면 중학생들보다 훨씬 빠를 거라는 거죠. 이게 영어는 어릴 때 배워야 된다를 반박하는 굉장히 과학적인 사실들입니다. 아는 만큼 들린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가 이런 주장을 하냐면 단어 외워야 된다고. 영어는 어휘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Can you tell us a little bit about yourself? What do you bring to this position? 모르는 단어 있나요? 없죠. 그런데도 아는 만큼 들린다고요? 두 번째 문장. 모르는 단어 있나요? 이게 진실입니다. 우리는 아는 단어도 거의 못 들어요. 왜 못 들을까요? 이런 단어의 소리에 익숙지 않아요. 우리는 한국말을 굉장히 낮게, 작게, 속삭여서 알아듣습니다. 있잖아. 다 알아듣셨잖아요. 영어 소리를 알아듣는 관건은 그 소리를 많이 들어서 익숙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하나도 없습니다. 단어를 많이 알고 외우고 그래봐야 소리가 낯설으면 이렇게 쉬운 단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모든 언어는 알아듣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소리를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문법을 사전에 다 외우고 다 배우고 알고 단어를 굉장히 많이 알고 그걸로 시작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면 다 무용지물이니까. 해외로 가면 무조건 영어가 된다? 이유가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를 잘하면 정말 이익이 많아요. 노는 물이 넓어져요. 노는 물이. 한국말밖에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 땅에서 살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영어까지 잘하게 되면 한국에 취업 안 되잖아요. 외국까지 뭐 이게 되고 영어를 잘하시게 되면요. 정말 다양한 삶의 방식이 가능해져요. 이제 드디어 막 얼굴에 결기가 차기 시작했어요. 나도 영어 한번 잘해보자. 제가 해외로 가면 무조건 영어가 된다를 온몸으로 반박하는 사람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And there are suggestions how to learn English, prepare a way for them. 저도 English 못하는데. 1년 반 동안이나 어학 연수를 빡세게 하고 온 사람이 상태가 저렇습니다. 이쪽은 어떨까요? 아니 이거 그거를 가져간 게 아니고 여기다가 쓰는 게 아니니까. 어디다 써? 발레센터에다가 그냥 쓰면 돼. 그럼 틱톡이 뭔 줄은 알아? 응. 알았어, 이거 알아서 잘 해볼 수 있지? 발렌스 풀어야 되는데 밸런스 때 엄마 갖다 줘. 엄마 너무 못하니까 오지 말고 집에 있어. 이렇게 말하면 상처돼. 아유 따라 기러기 엄마가 된 지 4년 된 4년 동안 논 게 아니라 각종 어학 코스를 섭렵한 Few questions, please. Okay, hi. Do you have any trouble here, like with the English? You go out in situations? Little? Well, what's the most difficult part of living in America? Because I don't study in American, only Korea style. Okay. Our English conversation skill is very poor. 이분이 말이죠. 문제가 별로 없대요. 하는 영어는 이 정도 수준. 근데 어쨌든 20년 됐는데 상태가 이 정도. 예. 이분은 좀 심합니다. 도망가셨습니다. 자, 이게
미국 학교에서 보내주는 서류의 샘플입니다. 장난 아니죠? 저거 한국말로 다 해석하다가 머리에 쥐나고 아마 뭐 내라는 기간 어기고 이렇게 될 거예요. 교민들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뭘 해도 안 돼서 외국인 1대1까지 하다가 언어 연수에 비싼 돈 갖다 바치고 중국에 애들 교육 핑계로 이민까지 왔다. 수년이 지나도 영어 실력은 제자리이고 미국에서 살았다고 한국말도 줄어서 이제는 둘 다 엉망진창이다. 아이들한테 영어로 온 서류 봐달라고 부탁하면서도 괜히 눈치 보이고 뭐 한다고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사는지 더러워서 못 살겠다는 신세 타령이 절로 나온다. 이게 수많은 교민들이 공감에 공감을 한 어떤 분의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요거 그대로. 여기서 이민 간 것만 빼면 우리나라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다 합니다. 처음엔 처음엔 학습지 하죠. 학습지, 학원, 이 학원, 저 학원 6개월 한 번씩 돌다가 학교 시험, 대학생 되고 토익, 토플 공부하다가 처음 학원이죠. 다니다가 뭐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 회사 들어가고 토익 점수 때문에 좌절하고 승진도 안 되고 온갖 거 다 해요. 그냥 한 번도 안 되는 게 없어. 그게 현재 이 상황하고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렇죠? 시험 준비는 기념 방식으로 해야 된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겨요. 시험은 당신 방법 맞는데 시험은 아니야. 과연 그럴까요? 수능 듣기 한번 해볼까요, 같이? 표정들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 분들이. 14번.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Mom, I'm home. Joe, I got a call from the library. They said you haven't yet returned 3 books you borrowed last month. Is that right? Oops, I forgot. I'll go and return them right away. Wait, do you know you have to pay late charges? Yes, I do. I'm sorry, Mom, but could you give me some money for the fines? I think you should pay them with your own allowance. Mom, I'm running out of money. It won't happen again. This is the 3rd time I've heard that from you. I know, but I promise you this will be the last time. Okay. 이런 문장을 들려줬고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I'm home 다음부터 듣기를 포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쫙 길게 나오기 때문에. 왜 포기하셨냐면 들으시면서 해석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한국말로 따라가면서 해석이 될까요? 안 됩니다. 해석하는 동안에 뒤에 걸 못 들어요. 그래서 또 해석하다가 틀리면 또 듣고 또 해석하는 사이에 또 놓치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결국 한 3줄쯤 지나면 포기하죠. 어쩌라고 이렇게 되고. 그런데 학교나 학원에서는 전부 한국말로 바꾸라고 하고 있죠. 여기 있는 단어들 전부 한국말로 바꿔서 외우라고 합니다. 이게 나승현이라는 사람이 신문 인터뷰에서 한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책을 소리 내서 읽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이런 습관이 붙다 보니 외국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외국에 가서 공부한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닌 만큼 외국어로 말을 할 수 없으면 소리내 말하는 것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영어 방송이나 드라마, 영화 등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흉내를 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스타일을 따라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기 문법 해라, 단어 암기 해라 없습니다. 다른 달인들 얘기 들어볼까요? 틈날 때마다 영어 방송 많이 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되던데요. 강원도 산골에 사는 영어 신동의 이야기. 이 아이는 지금 강릉 시내인가 어디서 외국인 관광객 안내를 알바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1년 되던 날 영어를 하는데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재원 엄마. 이 재원이란 아이는 제 조카입니다. 근데 정말 1년 동안 말을 안 해서 부모가 학교에 불려갑니다. 말을 안 해요. 근데 1년 뒤에 영어를 정확하게 1년 되던 날 딱 했는데 유창한. 무슨 뜻일까요? 충분히 소리로 쌓아놓은 거죠. 말이 터졌는데 비밀로 하고 있었던 거죠. 이해되나요?
아빠가 사준 PMP에 노다메 칸타빌을 넣고 그것만 계속 봤어요. 나중에 일본 대학 어커스에 갔더니 선생님이 넌 발음이 일본 사람 같다 라고 하셨어요. 일본 유학생. 이 유학생은 제 아들입니다. 예, 노다메 칸타빌레를 1년 반 동안 봤어요. 매일 한 번씩. 어떻게 사람이 1년 반 동안 그것만 볼 수 있냐 하시겠지만 사람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거. 이 아이는 어제 한 일을 오늘 까먹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지겨울 수가 없어요. 항상 새로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얘가 지금 일본에서 유학 중인데 식당 아줌마도 얘가 한국말을 안 하면 일본 애인 줄 알았대요. 어쩌다 한국말로 음식이 왜 이래? 이래가지고 이제 일본 사람 아니야?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정말 듣기를 먼저 생활하면 말하기 직전에 기본 훈련이 돼서 발음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어떨 때는 하루 종일 TV만 봤어요. 1년쯤 지나니까 영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현재 LPGA에 있는 한국 선수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선수의 증언입니다. 이 네 사람 앞에 또 두 사람 해서 단어 22,000, 33,000 다 뗐어요. 시험 문제 1800페이지짜리 다 봤어요. 아무도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영어 성공한 사람 중에 그거 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순전히 제 경험만 가지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어폐가 있을 텐데 드디어 어떤 학자가 박사 논문으로 발표를 합니다. 정말 이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뉴질랜드에 가면 빅토리아 유니버시티가 가고 있는데 거기에 설츠버거라는 사람이 박사 논문으로 낸 박사 논문 결론이에요. 제가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어떤 언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언어의 소리 패턴에 자주 노출되는 것이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비록 그 의미를 전혀 모르더라도. 이 사람이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언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언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언어를 자기만 아는 언어를 만들어서 피실험군한테 들려줍니다. 계속. 피실험군은 그냥 소리죠. 새소리, 개소리랑 비슷한 거예요. 다만 문법 체계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오늘 피실험군들이 그 뜻을 알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논문에 그냥 나와 있어요. 정말 완전히 모르는 언어 들려주면 들려주는 걸로 이해를 한다. 아, 그러고 보니 애기들이 말을 할 때 똑같습니다. 애기들이 모국어 배울 때 단어 설명해 주지 않아요. 동화책 읽어줄 때 한 3, 4개월 된 애들부터 읽어주잖아요. 읽어줄 때 숲속에 잠자는 공주 읽어주면서 사전에 어휘 설명하는 엄마 없습니다. 숲, 나무들이 모여있는 곳이야. 외워! 그러니까 안 해요. 속, 밖이 아니라 아니란 뜻이지? 그냥 안 한다니까요. 그냥 읽어줍니다. 숲속에 잠자는 공주. 근데 애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읽어요. 그리고 엄마가 빼먹잖아요. 빼먹었다가 뭐라고 해? 막 때려. 희한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엄마들이 신기하잖아요. 신기하다 얘. 천재 아니야? 근데 사실은 사람의 두뇌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증명해낸 거지,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걸 증명해내고 혼자 단독 드리블을 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전에 수많은 비슷한 연구들이 축적이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영어를 잘하게 되고 연봉을 더 많이 받고 넓은 세상에서 놀고 일하고 이러고 싶으려면 영어를 얼마 만에 끝내야 될까요? 늦어도 아무리 오래 걸려도 2년 안에 끝내야 인생 바꿀 수 있잖아요. 그게 5년이 걸린다? 10년이 걸린다. 하나 많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1, 2년 안에 끝낼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여러분의 나이 또래에 맞는 나이에 맞는 컨텐츠를 가지고 거기다 노출도 되고 그거 갖고 흉내도 내고 그거 갖고 하염없이 듣고 보는 것 최고예요. 굉장히 빠른 사람은요. 물론 하루에 막 6시간, 10시간씩 하죠. 그런 사람은 제가 만든 인터넷 영어 사이트 가지고 5월 27일 날 시작한 사람이 8월, 9월 초에 저한테 왔는데요. 영어로 말을 하고요. 긴 문장 이렇게 들려주고 따라해. 쫙 따라하고요. 그렇게 4개월 만에 확 뛴 사람도 봤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30살인데요. 제가 이 나이까지 영어 때문에 놓친 기회, 영어 때문에 30 받았던 거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게 그 사람의 변이에요.
놀랍죠. 여러분들이 제 방식으로 영어를 잘하려면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기존 방식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강연을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수백 회를 하고 다녔는데요. 약발이 너무 빨리 떨어져요. 듣고 가시다가 플래카드 하나 봐요. 영문법 총정리, 저건 한번 해줄까? 정찬영 박사 말은 맞는데 저건 한번 해줘야 돼. 이러거나 기초 0단어 뭐 한 달 완성 이러다 뭐 그래 기초 0단어 한번 떼줘야지. 이렇게 약발이 빨리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책을 제가 썼어요. 저 책을 짧고 읽기 쉽고 크게 쓴 이유는 그런 유혹이 들 때마다 펼쳐보시라고. 책상 위에 놔두고 혹시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30일 총정리 이런 거 보시면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럴 때 펼쳐보세요. 그리고 속지 마시고 그런 데 돈 쓰지 마시라고. 그래서 부적처럼 늘 두고 가벼우니까 늘 갖고 다니면서 약발이 떨어질 때마다 펼쳐보시고 속지 마시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 금요일 날 밤에 이렇게 뜨거운 열기가 이 방에 가득 차리라고 예상은 못했는데요. 참 영어에 대한 한도 많고 미련도 많고 이런 거 같네요. 그래서 제발 오늘 저를 만난 게 여러분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영어를 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집에 가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